주력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차에 가서 카탈로그 4개 들고 와가지고 제가 어머니 사업 설명하는 건 봤는데 소비자 관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래서 그냥 대충 생각하다가 안녕하십니까, 아메한 총각입니다. 카탈로그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카탈로그를 침대마다 하나씩 착착착 이렇게 그다음에 그 침대 같은 거에 커튼 같은 게 쳐져 있잖아요. 안에 보지 말라고. 커튼 밖에 나이트 기도처럼 이렇게 대기 하고 있는 거예요. 저기요, 예, 참치 4개 들은 거 맞습니다. 예, 서로. 예. 그날 28만 원씩 주문을 하시고 다 원폰이었습니다. 난 정기고 그 노래 들을 때 진짜 원폰 생각 많이 나대요. 내 거 아닌 내 거인데 내 거 같은 거. 딱 원폰 보고 하는 말이에요. 주문 받았는데 주문 안 받은 거 같기도 하고 맞다는 줘야 되겠고. 그때 세미대 주문이 반 이상이었는데요. 희한하게 그때부터 제 친구들이 아메이 조금씩 시작하면서 생리대 주문을 우리가 그렇게 받게 됐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재밌었는지 이모들은 아메이 생리대가 좋기도 했겠지만 제 친구 중에 특히나 하루에 생리대를 거의 10몇 개는 꼭 받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. 너 뭘 말하고 다니길래 괜찮아? 다른 거 얘기를 해라. 걔 별명이 레드카펫이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아줌마가 주문하면 공감대가 없잖아요, 아줌마랑. 그러면 우리가 말 한마디 붙여보고 싶은데 우리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. 뭐 나이가 비싼 거 학교 어디 나왔나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잖아요. 그래서 생리대 시키니까 생리대 그래가 한편 생리대 좋지 해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이모님은 덩치도 작으신데 대자 쓰시네 얘. 남자분들이 이게 왜 웃긴지 모르겠다. 난 몰랐지 그걸. 난 체격으로 차는 줄 알았어요 그걸. 아니 그러니까 뭔가 처음 하니까 너무 초보잖아요. 그럼 그렇게 주문을 받고 뭐 9%, 6%도 해보고 9%도 해보고 제가 첫 달에 6%를 어떻게 했냐면 115만 PB로 마감을 했었어요. 115만 PB. 5만 PB 모자라는 9%가 5만 PB 모자란 거죠. 개념이 없었다니까 정말로.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아메이를 이제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. 계속 한 달 열심히 해봤으니까가 아니라 아침에 컴퓨터를 켰는데 내가 갈고리로 끌어모은 PB를 아메이가 싹 다 가져가서 오만 생각이 다 들죠. 해킹해서 1000만 PB 누르고 SPDF가 너 혼자 오만 생각 다 들지. 막 우째가 됐고 막 하다가 그래서 저는 참 잘했던 게 고민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할까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. 저는 할 거는 해도 못해요. 미팅장은 늘 빨리 갔어요. 빨리 가는 이유는 딱히 갈 데가 없었으니까 빨리 가 있으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일찍 와서 삼선에 앉아 있으니까 들리는 게 조금 있죠. 그래도 그렇죠? 들리는 게 있으니까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사업 설명을 하면 제품을 알아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. 사업 설명에 꽂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사업 설명 처음에는 잘 안 되죠, 그죠? 제가 한동안 유튜브가 재밌어가지고 유튜브를 한참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시행착오 했던 얘기를 요즘에는 한 2-3달 못 올린 것 같아요. 아 이것도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니까 또 다시 멈추겠대요. 진짜 너무 다시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. 어쨌든 그 안에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줄이고 어쨌든 사업 설명에 대해서 어떤 뭐 나름의 조그만 예행 연습을 통해서 나가서 해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죠. 당연히 제일 큰 시행착오가 뭔 줄 알아요? 사업 설명. 사업 설명 안 하는 게 시행착오죠. 사실 잘 못하는 게 시행착오가 아니라 암이 말이 잘 안 떨어지는 거죠. 그냥 그래도 20대 때 초반이니까 20대 초반에 친구를 만났을 때 뭔가 너를 영리 추구의 목적을 만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죠. 너 함께 하자, 뭐 써달라 이게 잘 어려운 거죠. 말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. 나는 그냥 정말 너를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찮게 네 앞에 네한테 필요한 아메이 제품들이 펼쳐져 있고 네가 주문하든 건 말든 간에 네 자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까?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뭐 카탈로그로 지은 옷을 입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.
정상적 컨디션에서는 그게 될 수 없는 상황이죠, 사실은. 그래서 어렵게 아메 얘기도 못 꺼내고 커피값만 날린 것도 한두 번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메 얘기를 어렵사리 사업 설명하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. 어쨌든 한 번, 두 번 꺼내고 시작하니까 10명은 금방 되더라고요. 10명을 사업 설명하고 나니까 5명이 아메를 해보겠다 그랬어요. 여러분 지금 제가 10명 사업 설명하면 5명 한다 안 합니다. 사업 설명이 지금 잘할까요? 그때 잘할까요? 지금은 더 잘할 겁니다. 아는 것도 많고 사람 봐가면서도 하고 시간도 좀 이렇게 좀 급하면 좀 줄일 수도 있고. 네. 그때는 뭐 했다면 2시간이다 됩니까? 뭐 아는 들은 거 다 얘기해야 되니까. 혹시 뭐 NBA 올라도 매직 얘기 안 했을까 봐 다시 하고 막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. 근데 그때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온도로 사는 사업이더라고요. 온도. 근데 그 온도가 어디랑 이어져 있을까요? 전 욕구랑 이어져 있다니까. 욕구. 많은 분들이 저는 아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. 첫 번째는 이 일이 어떤 걸 가져다 주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, 두 번째는 나와 이 일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죠.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?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자신감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. 난 잘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보면 옛 감정들이 정리돼서 보인다 아닙니까? 그때는 늘 힘들게만 했던 감정들인데 지나보면 그게 정리돼서 보이더라고요. 자신감이라는 게 과연 존재조차 했을까 내 인생에서? 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해봅니다. 자신감이 실제로 정말 실존하는 감정일까?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. 여러분 근래에 긍정적 표현으로 나 자신감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저는 잘 못 들어봐요. 보통 자신감은 부정적이나 뭔가 방어적 표현에서 많이 쓰이더라고요. 난 자신감이 없어요. 자신감 좀 없는 편. 네. 그렇게 많이 쓰여지더라고요, 사실은. 저도 아무리 자신감 안 생기더라고요. 자, 앞에 갈 뻔했는데. 물린 거 아니지? 그래서 잘 안 생기는데 왜 안 생기냐 보니까 올 때마다 미팅장 오면 자신감 생긴다 하더라고요. 좀 미팅장 오면 자신감 떨어지더라고요. 미팅장 오니까요. 미팅 마치기 전에 APS 미팅 하잖아요. 아줌마들이 미팅 마치기 전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. 빨리 급한가 봐요. 네. 물건 한 달에 싣고 끝나자마자 어찌나 달려가시는지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. 갈 데가 있더라. 우리 친구들 옛날에 아메 할 때 와 진짜 대단하다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우리도 한 카트 하려고 올기다 이런 얘기하고 해주셨어요. 한 카트 주문받는 게 너무 부러워 보였으니까. 그리고 미팅에 뉴핀데 뉴 에스핀, 뉴 사파이어, 뉴 다이아몬드 전부 다 아줌마들인 거예요. 총각이 잘 없더라고요. 왜 총각이 잘 없지? 보니까 남자는 늘 부적인 존재고 주적인 존재는 여성분들이고 그 한 명 있다고 해서 찾아 들어봤어요. 그 금종아리 멘트였어요. 들어보니까 더 자신감 떨어지더라고요. 총각으로 다이아몬드 되려면 이 정도 스피치가 돼야 되구나. 마음이 이렇게 싹 이렇게 내려요. 근데 제가 왜 계속 할 수 있었을까? 낮은 자신감으로. 자신감이 중요하지 않아요. 욕구만 지켜지면 되더라고요. 할 자신은 없는데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감정은 늘 남아있었어요. 사업 설명 끝나고 나면. SP 진짜 저렇게 1580대 가지고 SP 되면 좋겠다. 1000만 돼서 SP 되면 좋겠다. 저렇게 해서 사파이어 에메랄드 되면 좋겠다. 진짜 얼마나 좋을까. 맨날 모임 뭐 이런 미팅 할 때마다 하고 싶은 것들 적고 욕구가 살아 있었던 거죠. 그나마 되고 싶다는 거. 하루하루를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아메 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꽃잎알이 뜯는 느낌 있죠. 된다 안 된다 그런 느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. 근데 되고는 싶은 거죠. 되게 저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. 욕구가 사람을 지속시켜주더라고요. 자신감을 지속시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. 3개월쯤이었나 그때쯤 안 하고 싶을 때가 한 번 왔었거든요. 저는 아메이가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오더라고요. 그게 한 3개월? 그때 제가 안 그만둬갖고 13년째 하고 있습니다. 쭉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저는 한 번의 위기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때 그런 자신감이 떨어졌어요. 근데 욕구는 살아있었어요.
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원하면 할 수 없는 것도 배워서 합니다. 근데 원치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합니다. 설거지 안 하는 우리 남편들처럼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. 원하지 않으니까 사실은. 여러분 남자를 통제하는 팁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? 남자도 계시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린 그런 동물입니다. 남자들한테 여러분 저 박스 저거 갖다 놔라는 거 남자들 바로 해줍니까? 안 해주죠. 한 달째 안 해주죠. 안 그래요? 남자들 움직이는 방법 뭘 것 같아요? 칭찬 맞아요. 근데 뭘 해야 칭찬하지? 맞아요. 칭찬은 맞아요. 저도 사실 전구 갈고 이거 잘 못하는데 하나 뭐 어렵사리 어떻게 갈았는데 하나 갈고 나니까 우리 와이프가 막 폭풍 칭찬을 못지하고 이러니까 폭풍 칭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색해져서 더 박을 때 언덕하고 이래 되잖아요 남자가. 그것도 있는데 두 번째가 이게 확실하다. 정확한 시간을 주지. 오빠 전구 오늘 저녁 7시 20분까지 좀 갈아줘. 이러면 그때부터 남자들은 그 7시 20분 강박 축구 보면서도 7시 20분 됐는지 계속 쳐다보고 7시 15분쯤 되면 일 납니다. 진짜입니다 이거. 한번 시켜보십시오. 오늘 집에 들어가가지고 시켜보십시오. 움직입니다 남자가. 오늘 이 얘기만 해도 제 몫을 다 하고 내려간다. 어쨌든 그런 원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지속을 하게 돼요. 그럼 이 욕구를 어떻게 지켜내는 걸까요? 욕구란 개인의 의지는 너무 박약하지 않던가요? 살아보니까. 저 얼마 전에 테니스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?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. 좀 박약한 인간입니다. 저도 의지가. 근데 하면 어떻게 계속 해올 수 있었어요? 전 헬스도 했었어요. 헬스 PT도 받았었습니다. 3개월치. 왜 저는 몸짱이 아닐까요? 지금 그만뒀죠. 몸짱이 아닐까요? 왜 제가 몸짱이 아닐까요? 그렇죠. 욕구가 지속 안 돼서인데 왜 지속이 안 됐냐면 내 주위에 몸짱이거나 몸짱을 지향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. 그 친구들 사이에 늘 껴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. 노력이란 생각 안 하고 노력합니다. 맨날 몸 이야기하고 근손실 얘기하고 맨날 오늘 뭐 하는데 하체 사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 사이에 있으면 계속 자동으로 어느 순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래서 욕구를 지키는 건 같은 욕구를 가진 집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. 첫 번째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속해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. 그리고 그 장소에 있는 겁니다. 그게 장소가 주는 시너지고 단체가 주는 시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 헬스클럽 집에서 러닝머신 사보셨죠? 안 사보셨습니까? 러닝머신? 사봤죠, 그죠? 그거 어떻게 됐어요? 그 얘기하죠? 걸으려고 샀는데 걸었다 얘기하죠. 못 걸었다는 뜻이죠. 그죠? 옷 걸이 돼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 헬스장 가서 옷 거는 사람 봤습니까? 그게 장소가 주는 힘이거든요. 나를 통제시켜주는 거예요. 할 일을 하게 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못하게 하는 단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저 그게 여기라고 생각해요. 여기 오면 마법 같은 얘기를 하죠. 여기만 오면 된다 그죠? 맞아요. 그걸 제가 조금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. 여기만 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. 할 수 있는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. 혼자서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하면 그건 퀘스천 마크죠 사실은. 대단한 리더라면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. 저를 포함해서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욕구로 다행히 아미 비즈니스를 조금씩 SP가 너무 되고 싶더라고요. SP가 너무 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야 우리 SP가 뭔가 PB가 잘 뜨는 친구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. 다 20대 초반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? SP는 나 한번 대해서 무대는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퍼스널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제 친구 중에 머리 좋은 놈이 하나 있었어요. 아미를 좀 알고 있는. 제 군대 전역 전에 우리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. 이 머리 좋은 놈이.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저 아미 가입시켜달라 해서 지가 먼저 달리고 그럼 이제 제가 할 거니까 우리 어머니 저를 어디 달았겠어요? 제 친구 밑에 달았는 거죠. 똘똘한 친구예요. 어쨌든 그렇게 아미가 시작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먼저 SP를 가게 됐어요. 제가 18%를 했던 날입니다. 그래서 이제
스피를 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한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전단지도 붙여보고 저희 전단지 붙였었거든요. 아파트마다 돌아가면서 그냥 아는 아줌마가 없으니까 물건 쓰게 하려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막 붙이고 아메이 정수기 필터 바디로션 하루 만에 갖다 드립니다 해가지고 각자 구역 침범 안 하기로 하고 5명 친구들이 각자 아파트마다 붙였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죠. 그리고 그 한 명 빼고 전화를 다 받았어요. 다음 날에 떼라고. 신고 안 하고 붙이면 안 되는지도 우리 모르는 거죠. 그죠? 뭐 그런 것도 하고 어머니 컴퓨터 교실에 찾아가서 뭐 같이 공부하면서 해기도 하고 근데 하다가 전화번호도 안 받아지고 계속 만남이 이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한 친구가 밤에 명함을 돌려보자는 이제 노래방에서 일하는 친구였거든요. 사이드 잡으로 아메이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밤에 명함을 뿌리면서 우리 바로 쓸 수 있는 소비자를 찾아보자.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각자의 섹터를 나눠가지고 밤 10시에 미팅이 끝나면 제가 한 군데씩 드랍을 시켜줬어요. 차가 저희 어머니 차 제가 갖고 있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드랍을 시켜주고 돌고 새벽 3시쯤 영업을 끝냈었어요. 각자 돌면은요 주문이 꽤 나왔어요. 명함 좀 안녕하세요 아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친구는 첫 만남에 정수기를 주문받은 친구도 있었고 물론 대부분이 꽝이죠 사실은.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아메이가 아니에요. 이렇게라도 해본 거예요 사실은. 내 맘 같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매출을 제가 SP가 됐어요.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. 쉽지는 않았지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. 새벽 3시, 4시 되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. 다 돌았나요? 다 돌았다면 그 친구들 다 걷어가지고 제 집에 다 떨어졌었어요.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가서 물건을 떼와요. AP 가서. 물건이 엄청 많았어요. 그래서 그 물건 떼고 원폰을 주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또 이렇게 다 나눠주고 앵벌이죠 앵벌이. 그렇게 해서 다 매일 도는데 제가 SP가 되고 그렇게 제품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했었어요. 이렇게 말하자면 시간 관계상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. 어쨌든 그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SP를 가고 GP를 Q 사파이어로 가게 됐어요. 그렇게 골드카션 하는 친구들 2명이 SP를 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와 너무 잘 된다 했는데 매출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. SP 했다 그 다음날 9%에 보이라니까. 젊은 친구들 열정도 나 진짜 아메이는 뼈를 묻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했다가 그 다음날 전화기 묻었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기복이 심하니까 뭔가 좀 서스테너블 아메이가 좋아하는 지속 가능한 뭔가가 없을까. 저거 알아보라고 그랬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상담을 그렇게 받게 됐죠. 어머니는 늘 좋아했었어요. 피부가 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보고 잘한다 늘 얘기했었어요. 그리고 제 친구랑 저랑 돌아가면서 큐를 쳤으니까 제가 큐를 놓친다는 제 친구가 큐 하는 날이었던 거죠. 스폰서니까. 그렇게 우리는 사이좋게 비즈니스를 했었는데요. 하면서 답이 없다.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는데 아줌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게 요리랑 마사지였어요. 지금 마사지를 하면 안 되죠. 그렇죠? 마사지를 직접 해주는 건 우리같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하면 불법이지만 그 당시는 천지 모르게 했어요. 포어 클렌징이랑 그러니까 어디 초대받아서 제가 마사지 하는데 시연장을 갔었어요. 가니까 여자들 아줌마들이 전부 다 배왕별이처럼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빈틈없이 꼼꼼히 포어랑 모이스처 이 2가지 배우고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. 그때 찜질방으로 제가 한 8, 9명 되는 파트너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. 불러 모아서 2명은 내 옆에 앉고 나머지들은 다 누워라 이렇게 해서 걔는 세수도 안 한 그 얼굴에 그냥 푹 짜서 철퍼덕했던 기억이 나요. 다 따갑다고 외쳤는데 원래 아프더라 이거는 하고 거의 애들 얼굴이 석고상 정도의 굵기가 되었을 때 시술을 씻는 걸 허락해줬어요. 씻고 오니까 어때요? 얼굴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. 지금의 모공팩이죠 사실은. 그 다음 모이스처팩 하니까 또 어때요? 얼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. 애들이 막 이 2개만 있으면 되냐고 2개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흥분해서 이 2개를 들고 자기 엄마도 해주고 이모도 해주고 주위에 소개받은 사람한테 해주고 난리가 났어요. 남자애들. 근데 다 2번, 3번을 못하고 한 번 하고 보통 캔슬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냥 우리 너무 모자랐으니까. 포어를 발라주고 나서 해면으로 얼굴 닦아주고 나서 물기가 좀 남잖아요. 토닝을 조금 해주고 나서 화장솜으로 물기가 나면 그걸 빨리 마르게 하려고 뺨을 조금 때렸는데 그게 아팠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그게 아팠나 봐요. 그게 싫어서 그게 안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한 친구는 적당히는 괜찮았을 건데 이 해면이라는 게 해면 아시죠? 그게 물기가 너무 없으면 또 안 닦이고 물기가 좀 있어야 닦이고. 근데 그래서 자기는 잘 닦을 거라고 물기 좀 많이 했나 봐요. 그러니까 얘 등에 옷이 다 젖은 거지. 이게 다시 하고 싶겠습니까?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오직 한 친구만 중간에 쫓겨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. 이게 왜 쫓겨나니까 몰라.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에 담배 냄새 난다고 나왔거든. 그 정도의 어떤
위생 개념도 없이 뭔가 했었던 거죠. 근데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업그레이드돼서 마사지가 재밌다 하면서 우리가 마사지로 계속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잘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. 우리 늘 급한 마음에 남자애들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맨날 코에 잡아넣는 거예요. 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. 코 안에 너무 들어간다. 어떻게 하냐 하면서 우리끼리 나름대로 회의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. 어떻게 할까? 이제 서강대 나온 머리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서강대 나온 그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우리끼리 얘기를 했어요. 뭐 의견이 나왔죠. 처음부터 휴지를 코에 박고 시작하자. 이런 얘기부터 뭐 별의별 얘기 나왔는데 서강대 나온 애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딱 했죠. 야 개념을 바꾸자. 뭐 하니까 일부러 이었다 크자. 콧속까지 영양을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결정됐던 그렇게 마사지 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트워크라는 게 조금씩 생기고 함께 미팅을 듣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. 그러다가 첫 번째 그룹이 생기고 두 번째 그룹이 생기고 세 번째 그룹이 생겨서 에메랄드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됐어요. 플래티늄,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쯤 됐을 때. 그때 에메랄드를 참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가 SM5라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연말 보너스로 SM5를 할부를 걸었었어요. 차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죠. 기름값하고 파운더스 PT니까. 어쨌든 근데 차를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. 오픈카를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. 젊을 때. 얼마나 타고 싶었는지 하면 SM5 뚜껑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. 근데 에메랄드가 되면 연말 보너스라는 게 나와서 이 차를 팔고 남은 초기금과 그 연말 보너스를 합치면 BMW 오픈카 또 초기금을 또 노예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러면 그게 차 7,600만 원짜리였거든요. 그 차를 너무 사고 싶다 해서 그 차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그럼 에메랄드를 가야 되죠. 첫 번째 레그는 스스로 잘 하고 있었어요. 저희 중학교 때 영어학원 선생님인데 그 뎁스에 뭐 사파이어 나오고 에메랄드인데 함께 지금은 바운더스 에메랄드, 바운더 사파이어 이렇게 나오고 레그가 됐죠.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룹, 세 번째 그룹이 24살, 25살이었어요. 얘네들 플래티늄을 함께 가야 제가 에메랄드가 되는 거잖아요.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우리 잘 팀워크 맞춰서 어렵게 에메랄드를 조금씩 도전을 했었어요. 근데 그 차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. 카탈로그로만 보고 인터넷으로만 봤지 창원의 BMW 매장을 가니까 그 차가 없더라고요. 왜냐하면 잘 안 팔리는 차니까 4인승 하드탑 컨버터블은 잘 안 판다 그러죠. 그때가 2007년, 8년이었으니까. 그래서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? 하니까 차 산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랬어요. 그 사람. 영업사원이. 그 차 보러 거기 많이 갔대요. 그 가구점 사장님이었어요. 가구점 사장님한테 갔죠 제가. 가보니까 그 차가 있는 거죠. 그 사장님이 다행히 친절하신 여성분이어서 뚜껑도 열어주고 막 이렇게 열고 닫고 하더라고요. 너무 좋고 너무 멋지고 진짜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오면서 미팅장에서 우리 집 갈 때마다 제가 중간에 보고 걸리면 인사하고 안 걸리면 그냥 오고 이렇게 했었어요. 그걸 한 1년 정도,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를.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걸릴 때 차 한 잔 마시고 가라. 불쌍하니까 제가 어려 보이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뭐 이러니까 차도 마시고 가라 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아마그레인 주면 다시 돌려받고 이러기를 뭐 반복을 했었어요. 아메를 쓰진 않으시니까. 제가 막 그런 소리를 했대요. 나중에 아메이를 해가지고 제가 BMW 탈 거고 보니까 화이팅 약간 그거 있잖아요. 허공의 메아리처럼 화이팅 내든가 말든가 화이팅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러던가 제가 한 3달 안 보냈답니다.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에 차 색깔 보러 간다고 그 얘기를 했답니다. 여러분 미친놈 같죠? 그렇죠? 제가 미국에 차 색깔을 보러 갔어요. 제가 서울에도 그 차 조합이 없었어요. 몇 개. 물론 그때 뉴트라이트 농장 보는 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저는 5일을 더 연장해서 미국 차 색깔을 보러 간 거예요. 미국에는 LA에는 다 있더라고요. 실제로 금색의 베이지 시트, 파란색. 왜냐면 에메랄드 카운트가 Q3까지 Q4까지 들어갔었을 때였으니까. 그래서 막 빨간 차에 베이지 시트하고 막 제가 다 조합을 보고 딱 정했어요. 오케이 이거다. 그러니까 브라운 시트에 뭐 어떻게 이렇게 딱 짜서 와서 검은 차에 검은 시트를 사게 됐어요. 다른 색깔은 스페셜 오더라서 4개월 기다리겠냐 아니면 빨리 나오는 걸로 달라고. 근데 그걸 달라고 하기 전에 Q4까지 했는데 이 친구 하나가 주자 하나가 자기 학교 돌아가야 된다고 복학을 하러 가쁘더라고. 방학인데 왜 복학을 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. 삐꼈더라고 내한테. 그다음에 세 번째 친구 하나는 또 아가씨였거든요. 그러니까 나랑 나이가 비슷했으니까 자기 엄마가 아메 하지 말라고 못 나가게 했대요. 물론 뎁스에 소비자하고 뭐 사업자 비스무리 하신 분들이 계셨죠. 근데 이제 고민을 해낸 거죠. 에메랄드인데 자기가 잘하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
이번에는 그냥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만 하고 다음 해에 에메랄드 제대로 가볼까?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아까운데 어떡하지? 이렇게 막 고민되더라고요. 그래서 가기로 결정하니까 그때부터 또 나름의 방법들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 일단 가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. 근데 갔는데 어쨌든 이번 3번은 특별히 아메리카 되게 열심히 하는 파트너는 없었어요. 그래서 1번 리그만 있었던 거죠. 그것만 보면, 그 장면만 보면 사람들이 뭐 큰 의미가 있나 이 에메랄드가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그 다음 회계년도에 저는 1번, 2번, 3번이 아니라 1번, 4번, 5번으로 에메랄드를 하게 돼요. 다시 에메랄드를 했어요.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회계년도에 자 그럼 1번, 4번, 5번은 어느 정도 하고 있겠죠. 비즈니스가. 2번, 3번이 빵일까요? 뭐 어느 정도 될까요?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수 있었어요. 그 다이아몬드 시점으로 보니까 그때 에메랄드 가 나온 게 도움이 됐어요? 안 됐어요? 근데 그때 그 시점으로 그건 몰랐어요. 그죠? 그래서 현재는 미래 시점이 돼봐야 정리가 됩니다. 지금 정리하면서 갈 수 없어요. 현재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사실은. 그때 돼봐야 알아요. 우리가 지금 과거 겨우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. 사실은. 그렇게 해서 어렵게 뽑은 오픈카 들고 나와서 에메랄드 됐잖아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어디 갔겠습니까? 가구점 갔죠. 가구점 가니까 그 누나가 진짜 좀 쇼크를 먹었겠죠. 자기는 자기 차를 누구한테 빌려준 줄 알았대요. 자기 차가 들어오길래. 같은 자기는 쥐색이 전 검은색이었거든요. 진짜 네 아메이에서 이걸 샀냐라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. 그리고 관심을 보여서 아메이 비즈니스에 조인하게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넘 되고 그거는 지금 사정상 아메이를 하지는 못해요. 근데 그 뎁스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. 저는 그게 꿈이 주는 흡인력이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 잘 돼서 누구 찾아가고 싶죠? 그럼 여러분한테 붙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은 본 걸 믿어요. 정말 택도 없는 제가 계속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결국엔 내가 해낸 과정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후원됐잖아요. 그게 꿈이 가지는 흡인력 아닐까요? 희한하게 꿈 있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이 끓게 돼 있잖아요. 뭔가 될 것 같아서. 그죠? 그런 느낌의 아메이 비즈니스가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에메랄드 두 번째 하고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에 5 레그가 있었잖아요. 그죠? 6번째 레그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다른 레그도 조금씩 도와드려가면서 6번째 레그를 도와보려고 사촌 누나한테 아메를 하자고 했어요. 자기는 안 할 건데 자기 친구 소개시켜주겠다 해서 블루 선생님을 소개시켜줬어요. 그래 블루 선생님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상담하고 이랬는데 늘 3%, 6%, 3%, 6%만 하는 거예요.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. 명단이 없다고 늘 얘기를 하셨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학부모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까? 이거 부담스럽다. 저도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요. 그래서 상담하다가 하루는 그 상담 끝에 내일 어디 가십니까? 물어봤던 기억이. 그러니까 그분이 내일 결혼식 간다더라고요. 친구.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지금 제 와이프가 여자친구였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. 그분이 중아씨 내일 축가 한번 부를래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축가, 노래. 축가요? 이렇게 물까? 네, 축가요. 잠시만 그러면 보통 축가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모를 때는 내가 되게 잘 불렀을 때 의미가 있고 내가 잘 못 부른다면 그 사람이랑 되게 친할 때 의미가 있는 건데 못 부르는 친하지 않은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막 그렇게 웃다가 끝났어요. 그렇게. 근데 옆에 있는 이영은 씨가 그때 여자친구인데 그때 아메이 뭐 진짜 조금씩 해살 때니까 오빠 그래 뭐 답답하다 안 그랬어?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하더라고. 천지도 모르고. 내가 생각해보니까 또 혹시나 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. 전화를 했어요. 지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직도 축가를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거야. 내가 그 전제를 분명히 물어봤었어야 돼. 플루 선생님 친구였잖아요. 음악인들의 결혼식이었어요. 물론 남편은 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여자는 음악 선생님이었어요. 친구들이 제가 노래 부르기 앞에 현악 사중주 같은 거 했었고요. 내 차례가 된 거죠. 제가 강의할 때도 뭐 왕청신명 안 먹거든요. 처음 하려면 강의해도 안 먹었어요.
그날 그런 거 2개 먹었어요. 너무 떨려가지고 올라갔죠. 그럼 불렀죠. 뭐 아침이 오늘 이제 내 반주가 나오니까 뭐 맞춰야지. 워워워. 이렇게 관객도 놀라고 하객들도 놀라고 부부도 놀라고 그러면서 나도 놀라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이제 결혼식이 종료가 되고. 그래서 기적적으로 근데 그 부부가 아메이를 하게 됐어요. 홈미팅을 하게 됐어요. 막 미팅까지 나오고. 미팅도 나왔다. 미팅도 나왔네요. SP까지 했으니까 그분들이. 그래서 아메이를 했는데 그분들은 또 조금 하다가 상상 못했어요. 근데 작년 회계년도에 그분 뎁스에서 뉴 에메랄드가 또 나왔어요. 여러분 결과 원인만 봅시다. 모르는 데 가서 축가 한 판 부르면 뉴 에메랄드 한 번 나온다면 여러분 볼래요 안 볼래요? 볼래요 안 볼래요? 세상에 의사갈등 상황이 너무 많죠. 아메 하다 보면 특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많죠. 저는 나중이 됐을 때 후회 안 할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생각의 기초가 거기에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후회를 덜 할까요?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길게는 안 살아봤지만 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어려운 쪽이 보통은 후회를 안 남깁니다. 쉬운 쪽은 보통 아쉬움을 남기더라고요. 나중에.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. 다이아몬드가 되니까요 너무 황홀하죠. 다이아몬드가 되니까. 그렇게 꿈꾸던 다이아몬드가 내가 된 거예요. 너무 황홀했고 그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핸드레이징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전국에 전 다이아몬드 됐다고 얘기를 하고, 제 군대 갈 때도 안 울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되니까 그렇게 울었어요. 편지도 이만큼 쓰셔가지고 너무 가슴 아팠다. 뭐가 가슴 아프니까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니 또래 애들 다 술 먹고 저녁에 여자애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거 보면서 근데 니는 늘 뭔가 이렇게 아메이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엄마로서 뭔가 장하기도 했지만 알 수 없는 애잔함이 있었더라고요. 저 그때 그게 기억나거든요. 저 플래티늄 도전할 때였어요. 플래티늄 도전하는데 그때 밤 10시 이렇게 됐었어요. 그때도 한참 명함 나눠줄 때였어요. 하는데 그때는 테라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 술 먹는 게 허락이 됐었으니까 어떤 남자애가 저랑 비슷한 연배 같았어요. 여자를 이렇게 끼고 술 먹고 담배 물고 있더라고요. 어찌 그게 부끄럽든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놈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일과 시간만 끝나면 근무 걱정이 없고 일에 대한 걱정이 없고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목표가 끝나지 않는 일을 받았나? 안 그래요?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긍정화를 했냐면 그래 너 술 많이 먹어라. 그 돈으로 술집 아줌마가 내한테 비타민 사 먹는다. 그렇게 긍정화 해봤지만 잘 안 되죠. 근데 마지막으로 그때 막 900만 PB 이렇게 됐겠죠. 마지막 플래티늄 마감을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PC방에서 마무리를 다 하고 제 친구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래티늄이 딱 됐어요. 되고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주문 끝났잖아요. 딱 나왔는데 그 친구 그대로 이제 이렇게 끼고 이제 이렇게 술 먹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 화장실 가기 전에 갔다 오면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. 딱 이 인생 그까지다. 이 생각이 들어요. 나는 방금 전에 BPT에서 BPT가 됐다. 나는 BPT가 맞게 됐다. 이제 나는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티는 안 나지만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 뿌듯했다. 근데 그 뿌듯함을 순간순간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이 일에서.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아메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제가 총각으로서는 받으면 제가 총각으로 다이아몬드 처음 됐을 때요 29이었거든요. 그래서 30대 다이아몬드가 안 되고 싶고 20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28에서 사실 도전했는데 안 되었던 거고 29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던 건 꼭 하고 싶었던 때문이죠. 20대 다이아몬드로 불리고 싶었기 때문에. 그래서 아직도 저를 20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음원 속에 저는 나이 들지 않잖아요. 안녕하십니까 29이고 계속 글이 샀잖아요. 그 음원을. 그래서 그게 너무 되고 싶었던 거예요. 29의 다이아몬드가 딱 되면 20대 다이아몬드가 되면 좋겠다. 다이아몬드 보너스도 모르고 했었던 것 같아요.
열심히 했는데 연말 보너스가 나왔어요. 제가 그때 연말 일시불 받은 게 일시불로 받은 달달이 남은 거 빼고 일시불로 받은 게 8,300만 원이었어요. 제 29살이었으니까. 제 첫 번째 감정이 뭐였을까요? 죄책감이었어요. 나 죄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. 이거 받으면 안 될 사람이 받은 돈 있잖아요. 저는 그때 월 보너스가 모자라지 않았거든요. 결혼하기 전까지요. 그 말은 즉슨 왜냐면 내 한 달 수입을 다 쓰기 전에 또 그 다음 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. 총각이니까. 근데 연말 보너스에 8,400만 원. 어찌나 막 죄책감도 있고 막 신도 나고 막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실수로 11조도 해보고 막 목사님 깜짝 놀라고 갑자기 막 830만 원 갖다 냈어요. 830, 890, 아니 그 갖다 냈을 거 아니에요. 정말 뭔가 제가 연봉 6,000대 7,600만 원짜리 차를 샀었잖아요. BMW 오픈카 에메랄드 때. 그다음에 이제 패밀리마트 이런 데 CU 이런 데서 밥 먹고 다니고 했었는데 다이아몬드 되자마자 그 차 딱 처분하고 그제 또 서울 사고 비싼 게 났었어요. 연말 보너스 8,000원 받았는데 1억 700짜리 이제 CLS를 산 거죠 그때. 늘 수입에 넘치는 차를 샀죠. 그래서 늘 허덕였어요. 지금 막 젊을 때처럼 막 차를 바꾸고 싶다 막 이렇게 기변증이 잘 안 오는데 그때는 같은 차를 2년 이상 타면 미쳐버릴 것 같았을까요 그때는.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오빠 그래도 여러 대 해봤으니까 후회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. 두바이 갔을 때 제가 람보르기니를 렌트를 했었어요. 렌트를 하는데 보증금 300에 하루 빌리는데 24시간 180만 원이니까 달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꼬셨죠. 우리 어차피 돌아가는 비행기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안 타면 람보르기니 가보고 죽지 않아. 언제 터질 줄 모른다. 알겠다 그대로 와이프. 그래서 빌렸죠. 와 탔는데 진짜 소리가 진짜 하잖아요 막. 허리가 차가 시트 포지션이 쪼그려 앉는 변기 있죠. 그 정도 시트 포지션이. 그러니까 승용차가 SUV처럼 머리 옆에 있어요. 너무 높아. 그러니까 어때요? 도로가 어찌 생겼는지 자세히 가르쳐 줄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. 소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. 내릴 수가 없어요. 왜 1분 1초가 돈이라 생각되니까 내릴 수가 없어요. 소리가 끊어져도 못 내려요. 한 10시간 가까이 탔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서. 가는 데는 두바이 몰밖에 없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. 근데 암이라서 가능해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왜? 더 큰 도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 다음도 더 큰 도전 할 수 있고 암이 비즈니스의 도전이 끝이 없잖아요. 성취는 순간적이죠. SP 되면 기쁘죠. 오늘 랠리 하셨죠? 네. SP 되면 기쁘죠.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또 다른 영광을 향하는 그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. 택배는 받았을 때보다 받으려고 할 때가 훨씬 즐겁습니다. 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달성하면 물론 기쁘지만 달성하러 나가는 그 기쁨을 아셔야 됩니다. 그래야 계속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많은 도전자들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. 많은 도전자들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그 뒤로 또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됐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는 또 와이프의 힘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와이프의 힘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. 부부가 또 함께 하니까 비즈니스에 새로운 시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국면에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솔로 사업자들 얼른 결혼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역할 분배 잘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필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.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죄송하지만 무엇보다 더 좋은 모습, 더 좋은 핀을 왔어야 되는 생각도 듭니다. 왜냐하면 저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나 안에서나 만나게 됐을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. 약속하실 수 있겠죠, 그죠? 네.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